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10월 21일 토요일입니다. 10월도 중반을 다 지나가서 2주 정도를 남기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탑다운 방식 지수단에 대한 흐름 체크해 봐야겠죠. 코스피는 금요일 기준으로 2375 찍었습니다. 근데 전저점을 한번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3월달의 저점 구간인 2346, 어제 미국장이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도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시작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하락 추세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범위 내냐, 일단 전저점은 2346 정도 된다. 그 안에서 이번 장 하락장의 특징인 반대 매매가 장 초반부터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 변동성이 하루만 본다면 변동성이 총 큰 구간이 9시부터 10시 사이, 그 다음에 오후에 뭐 2시 라인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은 퉁 빠지면서 지수단 자체는 시작을 할 것 같고요. 회복하는 에너지가 나오느냐는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후장에 다시 한번 하락 기조가 나오느냐, 이런 거 한번 체크해보고, 변곡이 언제 나올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데이터가 뭔가 나와야 변곡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죠. 지나고 나면 여기가 바닥이었어 라는 자리가 나오려면 원칙은 지나가야 안다. 그럼 그 당시에 요런 구간처럼 밑꼬리가 몸통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오든지, 아니면 다음날 포화 형태로 완전히 장악하는 양봉 같은 게 나온다든지, 뭔가 좀 절충이 돼야 그런 자리가 이제 바닥을 잡아 나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매매나 이런 걸 하는 입장에서는 변곡을 잡으려는 노력에 큰 에너지를 넣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현금 부분을 만약에 지금 쓸 타이밍을 재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할을 한다는 개념만 좀 착실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350 얼마, 뭐 2300 얼마, 뭐 2300이 살짝 깨지면 얼마, 이런 식으로 범위를, 경우의 수에 대한 표를 작성을 해놓고 기계적으로 작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10월 달 안에 변곡 자리가 발생을 하고 11월, 그러니까 10월 말이면 31일 날 FOMC거든요. 베스트 시나리오는 FOMC에서 동결 기조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데이터들이 뒤집어서 반등하는 거,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10월 초중반 정도는 다시 한번 강세 현상을 띠는 그림이 된다면, 하락 기조 속에 얼마나 이제 또 이겨내면서 올라가느냐의 게임에, 그거를 그러니까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매매를 접근을 했을 때 그 에너지가 요번에 하락 파동에 일부를 충당을 또 상쇄를 시켜주는 에너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많이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은 어제 마이너스 1.89에 769 찍었고요. 얘는 전저점 다 일단 찍었어요. 3월달 전저점 찍었고, 아무래도 개별주 장세 코스닥의 반대 매매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있으니까 월요일장에 이제 대한 분위기도 잘 미리 생각하고 놀라지 말고 체크를 잘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편적인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이럴 때는 꽁쳐놓은 현금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작동을 단계적으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에 대한 결과치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베스트 시나리오가 돼서 일부분을 충당해주면은 요 하락장 속의 원 데이터, 팔지 않은, 원래 끌고 가는 종목에 대한 일부를 상쇄를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 전략이 워스트 시나리오로 변해서 움직인다면 그에 대한 부분도 결과치가 나온 거니까 다시 한번 손절을 하겠죠. 저 같은 경우도. 그거는 본인이 시장을 바라보는 뷰에 따라서
다른 입장인 거죠. 자, 주간이니까 일주일 동안 움직인 게 방산이나 해운주, 품절주, 사우디 관련주, 에너지, 드론, 흑연, 그런 쪽이에요. 지금 움직임들이. 그리고 어저께 다시 한번 때가 됐어요. 지금 추워질 때면 조류독감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 나올 날 타이밍에 럼피 스킨병인가 뭔가 또 나오면서 동물의약품 관련주들 이런 애들이 금요일장에 살짝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테마 매매하시는 분들은 동물의약품 관련 섹터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기가 이렇게 돌면은 또 정치 관련주들, 이재명, 한동훈 뭐 이쪽 라인들, 정치 관련주들, 그 다음에 품절주 성향들, 그렇죠? 이런 에너지들의 조금 왔다 갔다 묶음이 일단 장 초반에 조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테마 하시는 분들은 그거 참 체크를 해보시고, 전체적인 추세로 이견에 가셔야 되는 분들은 아주 제한적인 리밸런싱 정도 할 수 있는 상태일 텐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리밸런싱은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하방 압력이 세게 떨어지면서 갭으로 떨어지는 구간을 여러 번,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은 버티던 개인들의 심리단이 깨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나오고, 내 아주 순간적인 일주일간의 에너지가 이 마이너스 10% 20% 이상 개별 종목이 떨어지다 보면은 멘탈이 흔들리면서 최악의 매매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노출도가 나오는데 흔들린다면 아예 가만히 있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잘 이겨내야 될 타이밍이, 누군가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이용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방산 관련 섹터들 있고요. 해운들, 중동 에너지가 얼마나 확전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봉합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5차 중동 전쟁이라는 아주 무서운 단어를 끌고 와서 시장이 조금씩 언급을 하고 있는데, 5차 중동 전쟁에 대한 에너지가 진짜 발생을 하면은 그냥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거는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이기 때문에 현금 부분 일부 올려놓고 보수적 대응이 또 연장되는 것 뿐입니다. 그냥 나간다. 안 좋을 때 싹 다 나갔다가 좋아지면 싹 들어온다. 이게는 이제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현실에서는 특정한 밴드의 구성이 됐을 때 열심히 잘 계획하에 단계적인 진입을 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전고점을 부시고 올라가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단계적으로 일부 또 현금화 시키고 하면서 이런 트레이딩 구간에 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뭐 사우디 투자 관련주들, 드론으로 싸우니까 드론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 개별 종목들 좀 있고, 미국에서 AI 반도체 관련 뺨을 때리니까 원자재 관련 흑연으로 뺨 때리는 중국 관련 미중 분쟁 관련주. 그 다음 리튬 관련주의 등락이 살짝 있었고요. 한 주 동안. 그런 거. 정치 관련주 섹터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 나올 거다.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복귀한다. 뭐 이런 에너지들. 그 다음은 인적 분할 로직으로 그냥 가고 있는 애들. 코엘 패션이나 SK D&D 이런 애들. 에너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섹터의 특징은 기초적인 추세를 가다가 하방 조정이 들어갔고
여전히 수급들은 크게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은 잘 나오고 뷰는 크게 깨지지 않은 섹터들이 각각 업종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애들의 되반등 팔을 먹을까 말까 하는 거를 요번에 이제 현금 있는 분들이 고민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게 반도체일 수도 있고, 뭐 이런 피부 미용이나 이런 섹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섹터들에서 그런 성향을 띠고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품절주, 뭐 양지사, 신라섬유, 푸른저축은행 뭐 이런 애들 품절주 성향. 그래서 다 잡다 하게 한 주를 테마 시장에 장식을 했네요. 그러면 새로운 테마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한 뭐 동물의약품 뭐 이런 건데 뭐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니까 그것도 가장 뭐 큰 테마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 개 소테마 중에 하나 정도가 새롭게 하나 생겼다 정도고 그 외에는 종목 단위에 대한 중요도보다는 지수의 반대매매 터지는 왼쪽의 V자의 왼쪽 자리가 변곡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자리에서 나오고 그에 대한 것들을 맞출 생각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잘 진입해서 포지션을 중간에 잘 취하고 FOMC 지나면서 대반등파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면 그것들로 잘 상세를 얼마나 해 나갈까 정도가 일단은 생각하고 있는 그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힘든 구간 지나가고 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힘들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정신 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저는 정신이 명료해지는 타입이에요. 우리 회원분들 그 다음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도 이 마이너스 에너지에 잠식당하지 마시고 정신 또렷이 정신 차리는 구간입니다. 10월 2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주말에 푹 쉬고 시장 데이터 일주일 안에 조금 안정세를 좀 생각해보고 있는데 딜레이 된다면 이제 마지막 주까지 가는 건데 그 에너지 속에서 잘 포지션 취할 분들은 취하면서 그 다음에 11월 초에 에너지가 좀 달라지면서 반등 에너지를 잘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300 초반 근처, 중반 초반 근처, 그 다음 요 에너지의 포지셔닝,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66,000원 근처 어디 가냐 못 가냐, 그 다음에 코스피 기준으로는 2300에서 2400, 2500 구간 요 정도 밴드로 봤을 때는 하단 구간에 속하는 자리니까 요런 자리에서는 일단 이제 포지션 취했다가 맞으면 반등파 아니면 포지션에 대한 정리 이러면서 시장 데이터를 조금 힘을 측정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시장은 이런 소테마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자, 그렇게 하면 일주일 후딱 지나면서 이제 건대 강연회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대 강연회 끝나고 FOMC 동결 에너지 강해지면서 올라가라 이런 예측이 아니고 기대, 예측이라고 하면 안 되죠. 기대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날씨 추워졌어요. 이럴 때 또 마스크 쓰실 분들은 잘 쓰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니까요. 정신 또렷이 그 다음 강하게 포지셔닝 취할 분들은 또 이럴 때 용기 내서 포지셔닝, 아니면 큰 포지션의 변동을 줄 수 없는 분들은 최악의 구간만 심리당 깨지지 말고 넘어가자. 그 다음 일주일 뒤에 건대에서 만나자. 이렇게 정리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다들 힘들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요거는 이제 뭐 잘못됐어, 요거는 버틸만해,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라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 3번 정도 경험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행동에 이제 나아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2년차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한 3번 정도의 그 정도의 경험을 취했다면 이제 전략 변화 같은 거 고민 한번 해보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뜬금없이 터져가지고 계좌에 40%가 생기는 종목이 아니라면 결론은 그 종목은 10%, 20%, 30%, 40%, 50%를 다 경험해서 온 거니까 그 애는 내가 행동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비를 해봐야 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힘들어도 화이팅 합니다. 이번 주간 방송은 이렇게 좀 짧게 끝내고
저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힘내러 갑니다. 다음 주에 잘 대응해서 건대에 잘 지나고 11월에 반등하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